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전자기와 양자를 함께하게 된 성열상 선생님입니다. 전자기와 양자는 이제 3학년 대부분 배우겠죠. 3학년 아마 한 학기 동안에 배울 예정인데, 1단원에서는 어떤 걸 배우냐면 이제 우리가 좀 다뤘던 것들이야. 전자기와 상호작용에서 뭐 전기장, 자기장, 거기에 포함해서 로렌츠임, 전자기 유도현상, 그걸 이용한 변압기, 그다음에 축전기, 인덕터, 반도체 뭐 이런 것들 배워요. 그래서 어떤 전기와 자기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과 현상들에 대해서 배우고, 2단원에 가면 빛과 정보 해가지고 우리 그 렌즈, 볼록 렌즈 물리 시간에 했죠. 그거 말고 거울과 오목 렌즈 포함한 그런 광학 기기들에 의해서 생기는 상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 다음에 간섭과 회절, 평광 이런 거 배우고요. 뒷부분에서는 이제 광전효과 한 번 더 다루고, 그다음 레이저에 대해서까지 배워요. 그 다음에 3단원은 이제 2단원까지가 이제 거시세계라고 그러죠. 우리가 다루는 물리법칙이 통용되는 거시세계였다면 3단원은 이제 전자와 원자가 미시세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런 것들을 배워. 그래서 어떤 양자 역학적인 그런 부분들을 배우는데 너무 힘들게 자세하게 배우는 건 아니고요. 그냥 확률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다음에 그 불확정성의 원리가 뭔지, 그 다음에 터널링 효과가 뭔지 그 정도 배웁니다. 그래서 지금 듣고 나니까 진짜 아주 어려운 거 배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텐데,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면 여러분들의 어떤 지적 영역을 갖다 확장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받아들이고 좀 재미있게 뭐 새로운 걸 알아간다는 느낌으로 다가간다면 좀 재미있을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단원들이 앞에서 배웠던 것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선행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안 가르쳐줘, 학교에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못하기 때문에 수업할 때 꼭 다루고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압기, 전자기 유도 현상의 어떤 현상이죠.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 장치야. 이 변압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 그대로 전압을 높여주는 장치예요. 이 변압기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좀 살펴보고 변압기와 관련된 문제를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메 법칙을 좀 알아야 돼.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전류는 어떻게 결정된다? R분의 V로 결정된다는 거 알고 있죠? 회로에 흐르는 전류값은 전압에는 비례하고 전류에는 반비례한다. 그게 오메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건 전력이야, 전력. 전력이라는 게 뭐예요? 생산 전력, 소비 전력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시간 동안에 만들어진 전기 에너지 또는 소모한 전기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결정돼요? 전기 에너지가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하고 시간에 비례하죠. 그렇죠? 전압이 크면 전기 에너지가 큰 거고 전류가 세도 전기 에너지가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크면 당연히 전기 에너지가 점점 많아지겠지. 그렇지?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VIT로 결정이 돼. 따라서 집어넣어 보면 V 곱하기 I로 결정이 되겠네. 전력은 어떻게 계산한다? 전압에다가 전류를 곱해주고, 지금 내가 하는 게 사실은 물리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알고 있어야 돼.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변압기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 변압기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쪽에서 1차 코일 쪽에서 V1이라는 전압이 들어가잖아. 여기에 가문수를 N1이라고 하고요. 이쪽에 가문수를 N2라고 할게요. 코일의 가문수를. 요 가운데 요건 뭐냐면 철심이야, 철심. 철심입니다. 무슨 역할을 하냐면 여기서 이제 교류를 집어넣어 줘야 돼요, 항상. 직류를 집어넣으면 전압을 갖다가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류가 들어가게 되면, 교류가 뭐야? 한 번은 전류가 일로 흘렀다가 한 번은 전류가 일로 흐르는, 지속적으로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그런 전류를 교류라고 하죠.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전류가 흐를 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때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시간당 자기장의 변화를 만들겠지. 이 철심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요 자기장을 그대로 연결해가지고 요쪽에 자기장의 변화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이 전자기 유도 현상 했잖아. 코일에 자기장의 변화가 없다가 생기니까 얘가 그게 싫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도 전류가 흐르면서 전압이 형성이 된다고. 반대로 이제 좀 있으면 전류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그러면 전류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생긴 자기장을 만들겠지. 그러면 철심이 그대로 여기다 전달시켜줘서 아래 방향으로 자기장이 바뀌게 돼. 그러면 전류의 방향도 바뀌면서 여기 전압이 또 생기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철심은 여기서의 시간당 뭐의 변화와
자기선 속의 변화와 이쪽에서의 시간당 자기선 속의 변화가 같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놈이야. 그리고 보통 조건이 하나 더 써 있어요. 무슨 조건이 써 있냐면 1차 코일에서 2차 코일로 넘어갈 때 전력의 손실은 없다. 에너지의 손실은 없다. 이렇게 써 있는데 원래는 있죠. 당연히. 근데 없다고 놓고 문제를 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자. 여기 흐르는 전류가 전압이 V1이었고 전류가 I1이었라고 하자. 여기는 전류가 I2고요. 여기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패러데이 법칙 알고 있잖아. 패러데이 법칙. 전압이 어떻게 결정된다? 가문수와 시간당 자기선 속의 변화로 결정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 V1 때문에 여기에다가 가문수 곱하기 시간당 자기선 속의 변화를 만들어요. 그럼 이쪽에서 어떤 일이 생겨? 이 자기선 속의 변화가 그대로 전달되니까 이 자기선 속의 변화에다가 이쪽에 가문수가 있을 거 아니야? N2. 이걸 두 개 곱한 값으로 뭐가 형성돼? 여기에 유도 기전력이 만들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의 전압이 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같잖아, 이 값이. 그러면 써주면 어떻게 돼요? 델타 T분의 델타 파이가 뭐랑 같아? N1분의 이쪽에서는 V1이랑 같고 이쪽에서는 N2분의 V2랑 같아요. 따라서 정리하면 V1분의 V2가 뭐랑 같아져? N1분의 N2랑 같아준다고. 이거 식으로 알고 해도 되는데 가문수랑 걸린 전압이랑 비례한다고 알고 있으면 돼요. 여기에 내가 10번 감고 여기 내가 50번 감잖아? 근데 여기 내가 지금 10V를 걸었어요. 그럼 여기는 5배 커진다고. 여기 몇 배? 50V가 형성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전압을 높이거나 낮춰주는 장치가 변압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아까 전력이 이쪽이나 항상 같다는 조건이 있었잖아. 그럼 여기 전력은 어떻게 돼? I 곱하기 V라고 그랬어요. 전력은. 여기 전력은 어떻게 돼? P1 쪽의 전력은 V1 곱하기 I1이고 P2 쪽의 전력은 V2 곱하기 I2예요. 맞죠? 이 두 개가 같다고. 따라서 전압이랑 전류가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네. 그럼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쪽을 I2, 이쪽을 I1이라고 쓸 수 있겠네. 굳이 이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변압기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변압기 문제를 풀 때 이용하는 식이에요. 그래서 요거 하나 새로 좀 배우게 돼요. 그럼 문제 한번 봅시다. 문제가 조금 어려운데 여기 저항을 R이라고 하고요. 여기 걸리는 저항을 R0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요 R 값이 얼마가 되냐면 25R0야. 그렇죠? 결국에 25R0라고 씁시다. 됐어요.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2차 코일의 가문수가 N이래. 여기서의 가문수가 N. 그 다음에 1차 코일에서 지금 보면 요 전류계를 닫았다가 열었다가 할 건데 열었을 때가 닫기 전에 몇 배? 3배의 전력이 공급이 된대요. 다시 한번 1차 코일에 지금 저항이 얼마? 25R0의 저항이 걸려 있고요. 교류 전원이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가문수가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여기는 N이라고 합시다. N. 그 다음에 이쪽에 2차 코일 쪽에 지금 저항이 병렬로 이게 전류가 들어간 게 나눠지니까 병렬이죠. 병렬로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하나는 스위치가 있어서 닫았다 열었다 할 거야. 만약에 이 전류값은 이걸 닫을 때나 열 때나 같아.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 걸리는 전압과 여기 걸리는 전압이 이 닫는다 그래가지고 달라지지가 않아. 여기 걸렸던 전압이 이게 V2라고 하면 이걸 닫아도 여기도 여전히 V2가 걸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달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여기 흐르는 전류가 달라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닫건 열고 간에 여기는 똑같은 전류가 흐릅니다. 그런 말이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뭐야? 이걸 닫았을 때가 어떻게 된다? 닫기 전에 교류 전원에서 3배의 전력이 공급된대. 그러니까 닫기 전에는 공급되는 전력이 P라고 하면 닫은 후에는 3P의 전력이 공급된다는 거지. 이 교류 전원에서. 됐죠? 그러면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열었을 때 한번 볼게요. 열었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합시다. I2의 전류가 흘렀다고 할게. 그러면 이쪽의 전력이랑 이쪽의 전력이랑 똑같은데 봐봐. 이게 P를 공급하지만 여기서 전력 손실이 있어요. 그치? 여기 흐르는 전류를 I0라고 합시다. 전력 손실이 있기 때문에 요 P가 그대로 공급되는 게 아니야. 이 변압기로는. 그럼 변압기로 공급되는 전력은 어떻게 되겠어? 교류에서 만든 전력에서 뭘 빼야 돼요? 여기서 손실된 양만큼 빼진 다음에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I0에 지금 보면 전력이 2 곱하기 I인데
이걸 갖다가 오음의 법칙을 적용해서 좀 바꿨을 수 있습니다. I 대신에 뭘 쓸 수 있어? R분의 V를 쓸 수 있으니까 얘를 R분의 V제곱으로 쓰거나 아니면 어떻게? V가 IR이니까 I제곱 곱하기 R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V랑 I가 다 안 나와 있고 R이 나와 있을 때는 저걸 갖다 이용해서 쓰면 된다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흐르는 전류가 I0인데 V는 안 나와 있잖아. 그러면 V를 갖다 계산해가지고 써주면 되니까 V가 I0 곱하기 25R0겠죠. 따라서 손실된 전력이 어떻게 되냐면 I0 제곱 곱하기 25R이 되는 거야. 이만큼 손실되고 난 게 여기서 공급된 전력이에요. 그게 여기 전달되겠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소비가 될 거야. 뭐랑 같게? I2 제곱에 R0 제곱이랑 같을 거라고. I 제곱에 곱하기 R0랑 같겠죠. 맞죠? 그 다음 닫으면 이걸 닫게 되면 이 전류값이 몇 배가 돼요? 2배가 됩니다. 왜? 여기도 I02가 걸러야 되고 여기도 I2가 걸러야 되니까 여기 흐르는 전류는 2배가 되겠지. 그렇죠? 그럼 닫았을 때는 3P를 공급하는데 그게 다 공급되지 않아요. 아, 근데 여기에 전류값이 이 I2가 되면 여기는 I0였던 게 얼마가 될까? 변압기 공식 보면 이게 2배가 되면 이것도 같이 2배 되니까 얘도 2I0가 될 거야. 그럼 손실되는 양이 더 커져요. 어떻게 돼? 이 I0의 제곱에 얼마? 25R을 곱한 값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공급되는 전력이 되는 거야. 그럼 일로 들어오겠지. 그러면 전체 전류가 이거잖아. 그 다음에 병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 전력 더해주면 돼요. 각각 I0, I2, I2를 넣으니까 이거의 2배네, 딱. 2배의 I2 제곱에 R0가 되겠지. 맞죠? 이게 뭐 이용한 거야? 공급된 변압기로 들어온 전력과 나간 전력이 같다는 거 이용한 겁니다. 그러면 요식과 요식이 같으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P를 갖다 없애볼게. 그러면 I0랑 I2 사이의 식을 알 수 있어요. 내가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문제에서 질문한 게 뭐냐면 여기 감수가 N인데 여기 감수가 얼마인지를 갖다가 물어본 거예요. 이걸 알고 싶다고. 그러면 봐봐. 변압기 공식에서 두 개의 가문수를 갖다 알려면 전류값을 알면 되잖아. 그치? 전류값이 I2랑 I0 사이의 관계식을 알면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 P만 없애주면 되겠네. 여기다 3배예요. 3P 빼기 3I0 제곱에 25R이 3I 제곱에 I2 제곱에 R0가 되겠네. 맞죠? 여기 제로가 다 빠졌네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줘? 빼버리면 이거 날라가고요. 요거는 4였으니까 빼주면 마이너스 I0 제곱에 25R이 될 거야. 그렇죠? 이것도 빼주면 얼마 돼? 마이너스 I 제곱 I2 제곱에 얼마? R0가 될 거라고. 맞죠? 그러면 이거 플러스 해주면 뭘 할 수 있어? I0 제곱과 I 제곱 사이의 관계식을 할 수 있네. 그러면 I0의 제곱분의 I2 제곱이 얼마가 돼요? R0분의 얼마? 25 R0가 돼서 이게 얼마가 돼? 25가 돼. 그러면 I0분의 I2는 얼마야? 5가 된다고. 그러면 이게 뭐랑 같아? 가문수의 반비례하니까 N2분의 1 쪽이 된다고. N2가 지금 N이에요. 그쵸? 2차 고일의 가문수를 N이라고 놓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가문수 알 수 있겠네. 얼마인지. 얼마가 돼요? 5N이 되겠네. 그림 보고 풀면 안 됩니다. 이게 5번 더 많이 가문 걸로 세 보는 사람들 있어. 5N. 이쪽에 가문수. 요거 구하는 게 질문입니다. 보기 보면 그래도 한번 읽어줄게. 기억에 R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여기 R이었어. 여기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닫을 때랑 닫기 전이랑 몇 배가 돼? 2배가 됩니다. 왜? 여기를 닫게 되면 여기 흐르는 전류가 2개가 생기는 바람에 전류값이 2배가 되니까.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거. R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닫은 전후가 같다. 여기 R에 걸리는 전압이 닫기 전후가 같을 리가 없죠. 왜? 이 전류값이 달라지는데. 그렇지? 4배 더 커집니다. 4배. 그다음 마지막에 이쪽에 가문수는 몇 번? 여기가 N번이면 여기는 5N이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 문제는 이 변압기 공식을 갖다가 잘 이용해서 풀면 돼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